자, 일단 진행을 하고 정해진 대로 제가 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되실 텐데 4장은 사실 오늘 좀 이 4.3절만 좀 잘 들으면 그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3절에서 배우는 그 모드 해석 방법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줄 알면 사실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문제를 풀면서 좀 최대한 좀 마스터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는 그래서 이제 4.2절이랑 4.3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4.2절을 한번 복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4절부터는 이제 이자유도에서 더 나아가서 3자유도, 4자유도까지 나오는데 4.3절까지는 이자유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원리는 같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수학적으로 풀 때 좀 더 쉽다는 이제 장점이 있죠. 이자유도가 이제 다른 자유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자유도 시스템 모델을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운동방정식 구하는 것부터 저희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자유도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질량 행렬, 이제 스티프니스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대로 이제 해의 꼴을 정의를 하고 U 벡터가 있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해의 꼴을 정의를 하고 넣은 다음에 U 벡터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풀이를 했었고요. 근데 이 식을 꼴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프로치를 생각해 보자 해서 4.2절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이제 유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운동마녀식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메가 제곱은 이제 그냥 스칼라인데 스칼라를 이제 어떤 람다로 정의를 하면 요 1번식이 저희가 유도가 되고 봤더니 이제 K 행렬이랑 M 행렬은 이제 보통 대칭 행렬로 주어지더라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고육감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대칭 행렬을 이제 고육감 문제로 해석을 하고 고육감 문제라는 것은 요식을 푸는 거예요. 고육감 문제가 뭐냐 하면 요식에서 람다랑 U 벡터를 구하는 게 고육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람다가 고유값 벡터 U를 고유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희가 모드 해석 과정을 배우지만 요식을 세워서 람다랑 U 벡터를 구하는 거는 그냥 손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걸로 해서 그냥 행렬 곱셈 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핸드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냥 손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 값이나 고유 벡터는 이제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유간 람다는 고유 진동수의 제곱이고 고유 벡터 U는 모드 형상을 의미하더라랍니다. 그래서 모드 형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고유 주파수 성분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성분의 조합을 결정해 주는 게 이제 모드 형상이죠. X1 벡터, X2 벡터를 저희가 해를 구할 건데 각 주파수 성분이 어떤 조합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게 이제 모드 형상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고유값 문제는 이런 꼴이었는데 우변에 그냥 스칼라 람다밖에 없고 좌변에 행렬 하나밖에 없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고유값 문제는 이런 형태였지만 저희는 이런 이제 m이 껴있는 일반화 대수 고유값 문제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 지금 진동 교재도 4판 이전에는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원래 이 스탠다드 고유값 문제를 변환해서 푸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배웠었는데 최신판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화 고유값 문제로 그대로 두고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컴퓨터 계산 능력이 좋아졌고
일반화 고유값 문제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시험을 볼 때도 예전에는 이거를 이 꼴로 바꾸는데 굉장히 그 불필요한 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행렬 곱셈도 하고 좌표 변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없어지고 오히려 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많이 많아져서 일반화 대수 고유값 문제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파지티브 데피닛의 정의와 이제 내적의 정의 이런 걸 배웠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올소고널리티랑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이죠. 그래서 올소고널리티 직교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교성은 두 벡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두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서로 이제 직교한다. 이 벡터가 직교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노말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말로는 이제 정교화한다,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벡터의 크기는 저희가 이제 놈이라는 계산법으로 쓰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화 고유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스탠다드 고유치 문제에 비해서 오른쪽에 이 m이 껴있기 때문에 m에 대해서 뭔가 계속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직교성은 두 벡터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지만 이 행렬 m을 중간에 껴가지고 m에 관해 직교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에 이제 m을 껴서 이렇게 연산을 했을 때 0이 되면 얘는 m에 관해서 직교를 한다. 두 벡터 u1, u2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노멀라이제이션도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벡터 u가 행렬 m에 관해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질량 정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 벡터를 구하면 저희가 기존에 그냥 디터미넌트 식만 풀었을 때는 그 고유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하지 못하고 고유 벡터의 방향만 정의할 수 있었는데 그 고유 벡터의 방향을 정하려면 u1, u2에 대한 그 식이 하나 더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 식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거고. 자, 그래서 위에 그 두 조건, 행렬의 m에 관한 직교성과 정교화를 모두 만족을 하면 이제 올소 노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올소고날 플러스 이제 노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동 이자유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오고 u1, u2를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질량 정교화를 하면 이 u1, u2는 m에 관해서 올소 노멀한 놈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 요 운동만식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헬의 꼴을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로 정의를 하고 대입을 해서 익스포넨셜 텀 날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가 u1, u2, 오메가 3개인데 이 행렬식이 이자유도기 때문에 식이 두 개죠. 그쵸?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3개인 내용이었고 방정식을 푸는 내용이었고, 크기는 바로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 질량 정교화의 조건을 이용해라.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고유 벡터의 크기까지 정해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고유 벡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질량 정교화를 이제 자동으로 해서 크기까지 이제 구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N 자유도 시스템. 이제 4.4절 이후부터는 이제 N 자유도 시스템이 나오는데 저희 시험범에 들어가진 않고요. 그래서 이 자유도 시스템에서는 이제 행렬로 따졌을 때 고유 벡터가 두 개 존재하고 고유 값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렇죠? 고유 값이라는 거는 고유 진동수의 두 개고, 제곱. 그래서 여기서 질량 정교화된 고유 벡터를 저희가 n 자유도 시스템이라 가정했을 때 u1부터 un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행렬 S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행렬 S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M에 관한 직교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오늘 이제 저희가 모드 해석을 배우면 얘가 이제 모드 형상 행렬이라고 해요. 모드 형상 행렬. 뒤에서 이제 명칭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M에 관한 직교 행렬 S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 그러니까 이 S가 왜 중요하냐면 이 특성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S의 내용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시면 각 고유 벡터가 M에 관한 질량 정교화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자에 돌아가면 이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죠.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n자에 돌아가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 안에 u1 벡터, u2 벡터 순서대로 있을 건데 요게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요게 만족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또 이제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행렬, 고유값을 성분을 하는 대각 행렬이 있기 때문에 이 S형 행렬을 이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스티프니스 행렬이죠. K 행렬에다가 이렇게 셈을 해주면 이렇게 어, 고유값을 성분으로 하는 대각 행렬이 튀어나오더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음, 자, 요 식에서 저기다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 M이랑 K의 관계를 보시면 M이랑 K의 관계를 보시면 이 스칼라 람다만 붙어 있어요. 이거 K를 구하려면 M에다가 스칼라 람다를 곱하면 되죠. 좌변에. 그러니까 스칼라니까 이제 좌측 우측 곱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저희가 이 결과를 갖고 있을 때, 이 결과를 갖고 있을 때 여기다가 람다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변에다가 람다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식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자,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일이고 이게 1이잖아요. 이자에 돌아가면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변에는 람다 1을 곱하고 저기 위에는 람다 1을 곱하고 밑에는 람다 2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변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걸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요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U 벡터랑 U1 벡터랑 U2 벡터에다가 얘를 나눠서 써주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요 식을 이용하면 저희가 이 조건을 알고 있을 때 요거를 유도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관계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모드 해석이라는 건데, 이제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진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달 어널리시스 이 개념이 뭔지를 일단 저희가 배우고, 이 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면 사실 N 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확장하는 건 쉽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기본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이 고유 벡터 모드 형상 행렬 S를 구하면, S를 이용하면 저희가 이자유도 시스템이 커플링된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커플링 되었다라는 거는 X1과 X2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X1만 떼가지고 해를 구할 수 없고 X2만 떼어서 해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M1과 M2, M1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M2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커플링된 문제를 이자유도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구했지만 자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커플링 되어 있다고 하면 구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선형대 수학 지식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디커플링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 모델부터 출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걸 적어서 요 1번씩까지는 저희가 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 질량 정규화된 이 S 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고유 벡터 구할 수 있고 질량 정규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좌표 변환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행렬을 곱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건데, 요런 좌표계 R1, RT라는 좌표계를 정의를 했어요.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해서 근데 이 RT는 뭐냐면 S에다 R을 곱하면 X가 되는 새로운 좌표계 R을 정의를 한 거예요. 이런 좌표계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자 만약에 저희가 S 행렬을 구했으면 어, S 행렬을 구했으면 S의 역행렬도 구할 수가 있고 좌변을 곱하면 RT를 구할 수 있겠죠. XT를 알고 있으면 S의 역행렬을 좌변을 곱하면 RT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S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S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RT라는 애를 새로 도입을 해서 S를 곱하면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2번식을 1에 대입하고 좌변에 ST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X 대신에 SR을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그쵸?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방금 전에 저희가 유도하려고 했던 게 요 관계식이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S 행렬이 M에 관해서 질량 정규화된 행렬이고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고 그 때문에 요 관계식이 모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람다로 이루어진 스펙트럼 행렬이고 여기 라지 람다는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요 식을 세웠을 때, 정석대로 요 식을 세웠을 때, 얘가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요 식꼴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x1, x2를 구할 건데, x1, x2를 구할 건데, 이걸 여기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개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x1, x2를 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x1 닷은 뭐 나올 거고, x2 닷은 뭐 이렇게 해를 구하면 다시 아니라, 해를 구하면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 x1 플러스 x2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커플링을 만들어내는 애가 뭘까요? 얘네죠, 얘네. 얘네. 그쵸? 얘는 지금 x1, x2 곱하면, 어, 얘는 커플링을 만들어내지 않고, K 매트릭스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왜냐면 여기 성분이, 엇갈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x1 성분에는 x2 성분이 영향을 주고, x2 성분에는 x1의 성분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쵸?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이제 행렬로 썼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그 좌표 변환을 잠깐 했더니 요 텀이 날라갔다는 거죠. 이 커플링 시켜주는 텀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S 행렬을 쓰는 그 효과인 거고, 이게 이제 모드 해석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역할 때는 뭐 독립된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이다 하는데, 이 독립되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엔 번역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냥 디커플 되어 있다라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디커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R1은 R1만의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 R2는 R2만의 식으로 구현이 된 거고, 요게 이제 구해지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R에 관한 방정식을 저희가 이제 모달 이퀘이션, 모드 방정식으로 합니다. 이름은 한 번씩 봐주세요. 그리고 새로 저희가 도입한 좌표계 R1, R2를 모드 좌표계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좌표 변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조건이 X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드 좌표계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는 S 곱하기 R이니까 반대로 역행렬을 곱해줘야겠죠? 저희가 X0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쭉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 세웠으니까, 모드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 운동 방정식의 해를 일단 구하는 거예요. 모드 방정식의 해를 일단 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2절에서 배운 게 이러한 꼴에 운동 방정식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를 알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위에 이 두 식의 꼴을 비교를 해보면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식을 그냥 그대로 1장의 그 지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러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요 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오메가랑 오메가는 저희가 고유치로 구한 거예요. 람다1, 람다2를 구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바로 여기 들어가죠. 오메가1, 오메가2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R10, 닷. 이 초기값만 알면 그냥 모드 방정식 해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을 써가지고. 앞에서 식 세우고 S 행렬 구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 초기 조건 알고 고유치만 알면 지금 독립된 디커플된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RT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겠구나 했지만 사실 이 초기 조건을 구하려면 S 행렬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초기 조건을 이 R에 대한 초기 조건 구하려면 S 행렬을 어차피 구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고유치도 어차피 구하긴 해야 되고. 자, 그래서 RT를 만약에 구했다. 이 지금 1장에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RT를 저희가 구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T잖아요. 그렇죠? XT니까 이렇게 S를 다시 곱해서 그냥 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쉽겠죠? 왜냐면 S 행렬이 그냥 2x 행렬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그냥 곱해가지고 곱하면 어떤 이 두 개의 사인 텀의 조합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예상컨대 지금 R1은 오메가1에 관한 성분밖에 없고 R2는 오메가2에 관한 성분밖에 없어요. 완전히 디커플이 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X를 구해보면 오메가1 성분과 오메가2 성분이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S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X를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S를 알고 있을 때 저희가 S의 역행렬을 알아야 초기값을 구했어요. R에 관한 초기값을 구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요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식을 활용해서 이제 우변에 S 역행렬 우변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 역행렬을 구하고 싶다 하면 그냥 트랜스포즈하고 M 곱해가지고 그냥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쉬울 때가 훨씬 많거든요. 역행렬 구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S의 역행렬을 구해라 하면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식을 쓰는 게 좋고. 그림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러한 이제 이자유도 시스템이 있을 때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저희가 이제 운동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X0, X0 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 두 개씩.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제도 나왔지만 요 M이랑 K 매트릭스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팅 시트 쓴다고 이 식을 그냥 계속 거버닝케이션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뭐 K가 여기 달려 있거나 하면 저희가 새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M 매트리스랑 K 매트리스는. 그래서 식을 만약에 구했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커플되어 있는 이제 물리 좌표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1자유도 시스템으로.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더라. 심지어 여기 이제 오메가1과 오메가2 성분으로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1으로 진동하고 오메가2로 진동하는데 이 오메가1과 오메가2는 저희가 구한 그 고유 값으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드 좌표계. 최종적으로 이 모드 좌표계에 대해서 해를 구하고 S만 곱해주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다예요. 4장에 있는 내용이 다고 4.3절까지 저희가 계획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이자유도 비감세 시스템의 해를 구해라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M이랑 K의 행렬을 구하는 게 일단 먼저예요.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운동방정식 세우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연습 문제 올려드리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잘못 세우면 이제 뒤에 다 틀리니까 그걸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을 일반화 고유값 문제로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서 람다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0이다라는 걸로 구하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벡터에 관한 식이 여기서 위에서 하나 나올 건데 어, M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규화를 다시 해가지고 모드 형상 행렬 S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모드 형상 행렬 S를 구하고 그 다음 역행렬도 계산해 놓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값 R에 관한 초기값을 구할 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모드 초기 조건을 계산한다. 그래서 X0랑 X 닷의 제로가 있을 때 R0와 R 닷 제로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해는 저희가 1.2절에서 배웠던 이제 비감세, 1자유도 비감세 자유진동의 해를 이용해서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드 방정식 해에 S를 곱해서 최종 해를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 깊은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데 이거를 좀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이자유도까지만 일단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거를 n 자유도로 확장하는 게 이제 4.4절부터 나오는데 그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죠.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풀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선형대 수학 배울 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자유도 시스템 그러니까 3차 행렬만 있어도 이거를 고유값 구하는 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데 그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 구하는 게 손으로 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유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n자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자유도 문제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훈련하는 연습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이게 기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2차 시스템을 주고 얘는 지금 친절하게 이제 운동 방정식까지 세워준 건데 한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S 행렬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S 행렬 1, 2, 3번 영역 1, 2, 3번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먼저 고유치부터 먼저 구하시고 고유 벡터에 관한 식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질량 정교하면 S행렬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유치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본다고 지금 저희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1번 운동방정식은 구했고, M 행렬과 K 행렬은 지금 정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요 이제 고유값 문제로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하고 2번이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한다. 근데 고유 벡터를 구할 수는 없고 고유 벡터에 관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치 문제를 전환을 시키고 오메가 제곱을 람다로 두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게 지금 U 벡터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좌변을 넘긴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오는 거고요. 이걸 써보시면 이제 람다에 관한 식 2차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 그 4.2절에서 풀었던 그 예제랑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람다 1이 2고 람다 2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구해야 돼요. 고유 벡터. 이게 지금 저희가 4.2절에서 했던 거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 고유 벡터는 람다 하나당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U1이라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U1 벡터는 U11, U21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람다1을 이제 알아요. K도 알고 M도 알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U11, U21 얘가 0벡터죠. 0, 0 이렇게. 그래서 U11과 U21에 관한 식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종속된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식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뭐예요? U1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 정교화를 해야 됩니다. 질량 정교화. 그래서 질량 정교화 이 수학적인 정의니까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질량 정교화의 정의죠. 정의. 요 우변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정의고 여기를 지금 이제 루트 떼버리고 양변 제곱해서 아니다. 일단 루트 붙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위에 m 행렬 넣어보면 얘가 3 루트 2 U11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얘를 대입하면 여기 이렇게 대입하면 그러면 U1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3 루트 2분의 1, 1, 3.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유 벡터 중에 어차피 저희 모드 형상 행렬이 이자유도니까 U1, U2 이렇게 될 건데 U1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U2 한번 구해볼까요? U2. 지금 피곤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써놓고 U2를 U2, 21, U12, U22 이렇게 써놓고 이 1번 구하듯이 한번 구해볼게요. U1 벡터를. 지금 람다2가 4니까요.
여러분, 이 람다2 그대로 넣어가지고, U1, U12, U22에 관한 식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정교화도 한번 해보시고, 질량 정교화도 한번 해보시고, 질량 정교화. 여기 수식은 안 적을게요. 질량 정교화하면.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3.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한 뒤에는 굉장히 좀 되게 명확하죠. 푸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유 값이랑 고유 벡터를 2번 과정에서 구하고 어, 이 모드 형상 행렬을 이제 구성하기 위함이에요. 3번 과정 모드 형상 행렬. 그래서 모드 형상 행렬. 모드 형상 행렬 S는 질량 정규화된 U1 벡터와 질량 정규화된 U2 벡터를 이제 옆으로 붙인 건데 이렇게 구하는 거죠. 두 개를 그냥 붙이면 되니까 옆으로. 그리고 저희가 따로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고유 벡터끼리는 내적하면 무조건 0이 되죠. 그러니까 올소고날리티는 무조건 만족하고 있는 거고 질량 정교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소노마라는 벡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올소노마라는 벡터들로 구성된 모드 형상 행렬 S를 구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드 형상 구했으면 이제 바로 역행렬 구하고 요식 그대로 쭉 이제 써보면 됩니다. 자 S의 역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S의 역행렬. S를 알고 있을 때 S의 역행렬. S가 이렇게 돼 있을 때 S의 역행렬은 역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S의 역행렬은 그냥 이제 역행렬 공식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거는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S의 역행렬은 S의 트랜스포즈해서 M 벡터를 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위에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하면 트랜스포즈 하는 건 아시죠? 이거 이 앞에 붙어있는 상수는 그대로고 성분만 90도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1행 2열에 있던 성분이 2행 1열 성분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9, 0, 0, 1 이렇게 곱하면 S의 역행렬이 이제 바로 나오죠.
자, 이제는 이제 식을 써가지고 저희가 S 역행력 구했으면 쭉쭉 풀면 돼요. 5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드 초기 조건 R0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R0, R0 다 모드 초기 조건. 얘는 X의 역행렬에다가 X0의 닷을 X0를 곱한 거니까 요게 이제 초기 조건. 루트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초기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R0의 닷은 요건데 X0 다시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표시할 때는 0도 이렇게 볼드체를 써가지고 영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저희가 오메가 알고 R에 대한 초기값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팅 시티를 보고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모드 방정식 해요. 자, R1T 식 그대로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크 탄젠트 안에 이제 무한대가 있으면 얘는 2분의 파이로 가죠. 탄젠트 함수 저희 탄젠트 함수 모양을 봤을 때 그래서 해를 일단 써볼게요. 쓰면 굉장히 간단해져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인의 2분의 파이면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R2도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답만 적어드리고 풀이는 일단 공간이 부족해서 풀이 생략. 그래서 지금 결과값을 한번 보면 R1T는 주파수가 루트 2고 R2T는 2죠. 왜냐하면 고유치가 2랑 4였기 때문에 루트 씌워서 각각 그 오메가 1과 오메가 2에만 영향을 받는 애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최종해. 최종해. 저희가 S 행렬 알고 있고 그리고 RT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R1, R2. 저 코사인식을 곱한다고 하면 사인 루트 2t 코사인 2t 마이너스 코사인 2t. 요게 이제 최종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와 2 성분과 2라드 퍼서 그 성분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x1과 x2를 이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사실 4장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지금 4장을 배운 거니까 요게 이제 그래도 이러한 문제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문제긴 한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운동방정식도 뭐 직접 세워라 해가지고 쭉 이제 풀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치팅 시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